Hello everyone. Nice to see you back here in the Grammar Points. Today we talk about the contrast between until and by. 오늘 이야기는 until과 by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until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by는 전치사로만 쓰입니다. 하지만 by the time when과 같은 표현을 통해 문장을 이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until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 until의 시점에서 멈추는 것, 즉 계속적인 상황이나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by는 어떤 동작이 어떤 시점에서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회적 상황이나 일회적인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until과 by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ntil은 situation or event will continue up to a certain time. 다시 말해서 특정 시간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나 사건을 표기하는 데 사용합니다. till 또는 up to를 써도 의미가 같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until의 예시를 먼저 봅니다. I worked until 7 p.m. You can use my parents' car until 5 p.m. We had to stay in the exam room until the end of the exam. 이러한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until 7 p.m., until 5 p.m., until the end of exam 이것처럼 딱 떨어지는 시점, 아주 핀포인트하는 명확한 시점이 드러나는 경우는 until의 의미가 뭐뭐 시점 이전까지는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언제까지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until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임을 알아야 됩니다. I worked until 7 p.m. 이것은 7시까지 일한다기보다는 7시 이전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게 딱 7시가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도 5시까지는 쓸 수 있지만 딱 5시가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마지막 문장에서도 시험이 끝나기 딱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실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점이 명확하고 미세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한 시점이 아닌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have to work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일해야 된다. 이게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금요일을 포함하는 건지 You have until Friday to finish the work. 이때는 분명히 포함하는 것 같은데 She won't be back until Friday. 금요일날 온다는 얘기인지 안 온다는 얘기인지 이 금요일이라는 것이 24시간을 가진 until Friday가 동일하게 쓰였지만은 그 시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문장 I have to work until Friday.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금요일까지 일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목요일까지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금요일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문맥 정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 자체에는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금요일 하루 종일 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I will be free from work sometime on Friday. Friday에 나는 자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금요일 끝까지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 You have until Friday to finish the work. 이런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마무리 지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통상 금요일을 포함합니다. 금요일 일과가 끝나기 전에 그 일을 마무리 지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You have to finish the work by Friday. 금요일까지 그 일을 끝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억지로 목요일 밤을 새워가면서 금요일 시점 이전에 일을 마무리 지으려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금요일 이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She won't be back until Friday. 이 말은 통상 금요일 날 돌아온다. 즉, she'll be back Friday라는 의미입니다. 금요일 새벽은 아니더라도 금요일 일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until Friday는 요 정도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ntil Friday to finish the work 이런 것은 요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until Friday 여기서는 요 앞부분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부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요일이라는 시점이 있는데 이 금요일 시점에서 금요일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금요일을 거의 다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그 중간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점이 큰 Friday, next month, tomorrow, next year 같은 경우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문맥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until이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until 이하의 어떤 시점이 핀포인트 되는 것이므로 until 5 p.m.처럼 해석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I'll be here until Tom is back. 탐이 돌아오는 시점까지 나는 이곳에 있겠다. 탐이 돌아오기 이전에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Let's stay inside until the rain stops. 비가 그치는 시점까지 여기 있읍시다. 다시 말해서 비가 그치기 이전에는 밖에 나가지 맙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의미 해석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until의 의미인 뭐뭐 이전까지는 이라는 것을 대입하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로 쓰이든 접속사로 쓰이든 until은 의미적으로 어떤 상태나 동작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을 말하므로 start나 stop과 같이 지속되지 않는 동작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work, stay, remain, keep, continue, last, wait, study, sleep, walk, read, endure, persist 등 한동안 지속되는 행위 또는 상태를 지속하는 뜻의 동사인 duration verb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by입니다. by는 something will happen before or at a certain time. 어떤 일이 특정 시점이나 그 시점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by란 말 대신에 on or before라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by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볼까요? I'll finish my homework by 5. I need to return my movie by Friday. I'll quit smoking by this summer. 첫 번째 문장, 요 by 5 o'clock 이런 핀포인트된 시점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시라는 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5시까지는 숙제를 끝내야 합니다. 5시 이후에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시점이 조금 넓어지는 경우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need to return my movie by Friday. 금요일까지는 비디오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 이전에 돌려주는 행위가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요일의 상당 부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마지막에 this summer 이것도 올여름 이전에 quit smoking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여름이 가기 전에 quit smoking, 올여름 중에 quit smoking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by Friday라는 말이 Friday를 말할 수도 있고 Friday 이전을 말할 수도 있고 딱 Friday 끝나는 시점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의미에 어느 정도 문맥에 의존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이 넓은 경우는 unti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맥적 해석을 해야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ntil은 by와 달리 그 시점에서 일회적인 딱 한 번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완료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와 더불어 자주 쓰입니다. 일회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one-time action verbs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mplete, finish, return, come back, resume, deliver, submit, quit, stop 이런 형태와 by가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러한 one-time action verb를 부정문에 쓰면 이는
일회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사의 부정형에는 by보다는 until을 사용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Please come back by 5. 이건 맞습니다. 근데 please come back until 5 이렇게 쓰면 이건 틀려요. Please don't come back by 5. 이거 좀 이상하고요. Please don't come back until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문에서는 by를 부정문에서는 until을 일단 쓰는 것을 하고요. 여기는 틀렸다고 하고 여기는 이상하다고 한 이 차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이게 이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 맥락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Okay, I'll come back by 5 o'clock. 그래, 5시까지 올게. 그랬더니 안 돼, 5시까지 오지 마. 나는 6시 이전에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기에 don't란 부정문에도 by를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죠. Please come back by 5 o'clock. 그러니까 Sorry, but I can't come back by 5 o'clock. 미안하지만 5시까지는 못 와요. 이럴 땐 앞에서 by라고 했으니까 뒤에도 그 by 전체를 해가지고 이 전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서 부정문에서도 by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문에서도 상대와의 대화 환경에 따라서 by를 쓸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by는 until과 달리 전치사로만 쓰이므로 뒤에 절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by the time when의 형태로 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y the time when you come back, 이렇게 when you come back 또는 I finish it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by 밑에 the time when을 쓰시면 됩니다. By the time you when 이것은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when은 선행사가 the time인 경우 그 뒤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when이 없이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until과 by를 요약해 봅니다. until과 by를 정리해 보면 어떤 시점까지 상태나 동작이 계속되는 경우 until을 쓰며 till 또는 up to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둘째, 어떤 시점이나 그 이전에 발생하는 이례적인 행위는 by를 쓴다. on or before로 써도 된다. 그리고 부정문에서는 동사와 상관없이 의미적으로 until이 주로 많이 쓰이지만 대화 맥락 속에서 일부 by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점을 가만히 보면은 until Friday는 Friday 이전까지 이런 의미가 많지만 그 위에 Friday를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by Friday는 Friday 중으로라는 그런 의미지만 그 앞과 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turday는 안 됩니다. Saturday 이전에 다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until Friday는 기본적으로 금요일 이전이지만 금요일을 어느 정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by는 토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금요일 부분, 금요일을 얘기하는 경우 또 금요일 이전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until과 by를 구분해 봅니다. I'll stay at the party 뒤에는 until이냐 by냐. I study 그 다음에 last night I worked. I'll live in Paris 여기서 stay, study, work, live 이런 단어가 한동안 지속되는 duration verb이라는 걸 알면 그 뒤에는 by가 너무너무 어색하고 정답은 다 until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then이 나오면 그 앞에까지는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until이 어울릴 것입니다. 두 번째, I'll finish my essay by냐 until이냐. February가 나오든 9pm이 나오든 December 29th가 나오든 May가 나오든 어떤 영역이 나오든 동사가 finish, arrive, return, lose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뒤에 by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8번의 lose의 경우는 어쩌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오면 5월까지 내가 5파운드를 빼겠다. 뭐 이러면
까지니까 until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until도 by도 둘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lose라는 동사는 상태가 변하는 것,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5월이라는 시점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행위이므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똑같이 by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be there, be here 이런 경우를 봅시다. be there, be here. be there는 그곳에 있다 또는 그곳으로 간다. be here는 여기에 있다 또는 이곳으로 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서 이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는 by, until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뜻이 같은 건 아닙니다. until과 by가 다 가능하지만 그 둘의 의미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until이 들어가면 8시까지 그곳에 계속 있겠다는 이야기고 by가 들어가면 어디에 있을지 몰라도 8시경에 그리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until이 들어갈 때 8시까지란 말이 지금부터 8시까지일 수도 있고 미래 어느 시점부터 8시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5시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끝나도 8시까지 그곳에 계속 있겠다. 이런 의미로 쓸 때에도 be there until 8 p.m.이 됩니다. 그리고 be here의 경우는 이곳으로 오겠다. 혹은 이곳에 있겠다.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는 he'll be here by 8 p.m.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가 여기에 8시까지 오겠다는 것이고 he'll be here until 8 p.m.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8시까지 계속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어가 he일 때이고 만약에 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 즉 I, you, we 이런 경우가 들어갈 때에는 I'll be here by 8 p.m. 이런 경우는 by를 쓰기 어색합니다. I'll be here가 아니라 그때 뭐라고 써요? I'll be back 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You'll be back, I'll be back. 그런데 he'll be here는 he'll be back이라 쓸 수도 있고 he'll be her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he'll be here는 3인칭인 경우에는 by와 until이 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주어가 you나 we인 경우에는 be here이 until만 되고 만약에 그 오는 경우 by를 쓰려면 be back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고요. be away는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니까 until이 되고 be back은 어떤 시점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by가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I'll finish it. 그러면 finish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by가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I won't finish it 할 땐 정상적으로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until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inish와 같이 일회성 동사는 완료 시점에 by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by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by가 가능하고 13번에는 by가 맞고요. 14번에는 by보다는 until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until과 by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until과 by의 시점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동사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동안 지속되는 동사 duration verb에는 until을 쓰고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동사 one time action verb에는 by를 씁니다. 그리고 one time action verb를 할지라도 부정문에서는 until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지 않아도 keep, sleep, eat, walk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동사와 begin, finish, start, stop, arrive, leave 또는 end, quit, cut, choose, adopt 이렇게 일회적인 행위로 완성되는 동사는 그 동사의 의미적 특징 때문에 by와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until과 by를 구분하는 새로운 능력을 장착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o much for today. I'll b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topic in English grammar. I'll see you soon. Bye bye.